산만하다. 학업 집중력 또는 업무 집중력이 떨어진다. 직장 동료나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위 증상들은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의 대표적인 증상들인데요. ADHD 어린이 환자들 중 70%는 청소년기까지, 그중 50%는 성인기까지 ADHD 증상이 이어진다고 알려져 있죠.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소아의 5%에서 10%, 청소년 중 4%에서 8%, 성인 중 3%에서 5%가 ADHD 환자로 추정됩니다. 이 수치들을 인원으로 환산한다면 소아 36만 명, 청소년 20만 명, 성인 무려 150만 명에 다다르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그렇다면 ADHD는 무엇이며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본 영상은 학술 논문과 의료 가이드라인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된 교육 목적의 정보 콘텐츠입니다. 이는 전문적인 진단이나 처방을 대체할 수 없으며 특정 제품의 판매 유도나 복용 권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DHD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라는 명칭으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학습장애 등을 특징으로 보이는 신경계 발달 장애의 일종인데요. 어린아이들만의 전유물이라 착각할 수 있지만 요즘은 20, 30대 이상 성인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ADHD 증상은 어린아이와 성인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어린아이들의 경우 대표적으로 주의가 산만하여 손이나 다리를 계속 움직이며 학습이나 놀이 등에 쉽게 집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돌연 쉽사리 폭력적 언어나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ADHD 증상들로 인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우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수 있겠죠. 다음으로 성인의 경우 기분장애나 불안장애 등의 성격을 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직장에서 과업 수행에 어려움, 막연한 초조감 불안감부터 직장에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하는 등의 증상을 들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 원만한 대인관계의 즐거움과 가치를 학습하는 학창시절인 만큼 반드시 따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소아의 경우 행동요법과 약물 복용을 병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ADHD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행동요법만으로도 충분히 ADHD 극복이 가능하다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인의 경우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성인의 ADHD 증상은 불안감과 우울증과 동반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성인 ADHD의 치료 약물의 경우 항우울제, 항불안제 약물 등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약물들은 기본 기전상 복용 시 관련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다소 위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복용 시 자극이 덜한 ADHD 약물인 아토목세틴이라는 약물이 있는데요. 이처럼 아토목세틴의 가장 큰 장점은 향정신성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복용하는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들까지 치료 기간 중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부담감으로부터 일정 부분 자유롭다는 것이 아토목세틴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더불어 불안이나 우울증에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장점이죠. 하지만 아토목세틴 또한 복용 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두통, 복통, 식욕 감소, 졸림, 구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상 알려드린 부작용에 유의하시어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복용 여부나 복용량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 설명드렸던 연구 결과는 개인의 체질이나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